한국의 주택시장을 매입해야겠다. 한 달에 월세가 180만원, 200만원씩 하더라고요. 한남더일 100억씩 하고 있는데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아득히 초월을 했죠. 아마 서울 쪽의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행을 느낌있게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억 6,500만 제곱미터의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비중으로 치면은 0.26% 정도이지만 2011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13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토지의 매입률은 올라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거의 40% 정도의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토지를 많이 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50% 이상이 미국인들이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인들이 보유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교포들이 좀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토지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주택으로 조금 옮기게 되면 0.49%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치면은 중국 55%, 미국 22.5%, 캐나다, 영국, 타이완, 호주가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50%에서 60% 이상은 서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올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은 25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조 9,400억, 거의 3조 가까이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성급 호텔 중에서는 영등포구에 있는 콜레드 호텔, 그 호텔 역시 외국계 자본이 이제 매입을 해서 가져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SFC, 저희의 업무 중심 지구인 CBD에 위치한 서울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헐값 거의 3천억 정도의 매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코람코와 또 다른 외국계 자본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액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건 8,93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안젤로 고든이라는 곳에서 그랜드 호텔 명동을 2,200억에 매입을 했다라는 것이 좀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내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싱가포르 캐피탈랜드 삼성동 골든타워를 4,400억 정도에 매입을 했었고, ARA 에셋 같은 경우에도 호텔을 4천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영국계 펀드 ICG와 홈즈컴퍼니가 3천억에 달하는 임대주택 시장용 펀드를 만들었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개발보다는 실물 매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고, 개발로 가능한 펀드를 보유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5년이라든지 7년 내에 회수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별개로 또 금융감독원에서 개발사업 디벨로핑, 시행을 할 때 20%의 자기 자본을 채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우려면은 결국에 자기 자본 투자자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투자자가 지금 외국계로 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신축 건물도 외국인들의 소유가 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물 부동산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고 가게 되겠죠. JP 모건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나게 큰 건물만 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등포에서 60개 호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라든지, 강동 천호역 쪽에 100개 호실 정도가 있는 이제 다세대를 매입했는 전적들도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왜 이렇게까지 또 들어오려고 하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국내 주택, 서울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월급으로 사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금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살게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거의 월급 가지고는 살기 어려운 경지까지 도달을 했죠. 원래는 33% 정도가 다세대에서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올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53%까지 월세 거주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매입을 하고 이자를 내면서 내가 거주를 하거나 혹은 전세 제도로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할까?
거의 대부분의 삶의 기준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는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한국의 주택시장을 매입을 해야겠다 라는 포지셔닝을 취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운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원룸을 몇 가지 이제 찾아보니까 한 달에 월세가 180만원, 200만원씩 하더라고요. 고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월세를 계속해서 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가 결국에 자본 식민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외국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자본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청년 1인 가구 2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의 64.1%가 주거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청년이 아닌 1인 가구의 주거비의 비중은 20%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약 20%가 우리가 주거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월세가 올라가고 있고 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이 주택을 쉽게 팔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거비는 계속 올라갈 거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특성상 한남더일 100억씩 하고 있는데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아득히 초월을 했죠. 사치제처럼 나 부동산 가지고 있어 정도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거래도 더 적어질 거고요. 하지만 본인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월세는 계속해서 높여가겠죠. 그럼 어느 순간 아까 1인 가구 29세 이하의 생활비의 64%가 주거비에 나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국민 평균의 주거비 비중이 50%, 60%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힘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LH나 SH와 긴밀한 협조를 많이 구축을 한 이후에 좀 더 국내가 이제 지자체 혹은 국내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의 확대가 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적인 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아마 서울 쪽의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는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다세대의 가격과 월세가 좀 더 빠르게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에 얼마만큼 침투를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